안녕하세요. 오늘은 K뷰티 색조 시장의 강자 아이패밀리 SC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말 핫한 기업이죠. 네, 아이패밀리 SC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가장 최근 실적부터 볼까요? 이게 2025년 2분기인데 특별히 신규 매장 효과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분기 최대 매출인 577억 원을 달성했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577억 원. 매출만 보면 성장세가 뚜렷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원 수도 상장 초기에 한 137명이었는데 지금은 224명까지 늘었다고 해요. 대부분 또 화장품 사업 인력이라고 하니까 회사가 진짜 쑥쑥 크고 있구나 싶어요. 외형 성장은 분명 주목할 만한데, 근데 동시에 봐야 할 게 비용이죠. 아, 비용이요? 네, 판매 관리비, 흔히 판관비라고 부르는 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7%가 늘었어요. 37%나요? 와, 네, 금액으로는 144억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늘었으니까 인건비 당연히 늘었을 거고 또 운반비도 늘고 요즘 팝업 스토어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런 관련 비용까지 다 합쳐진 결과죠. 그러니까 사업 확장을 위해 쓰는 돈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성장을 하려면 투자는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마케팅 비용은 매출의 한 5% 수준으로 꾸준히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비싼 연예인 광고보다는 좀 효율적인 방식을 쓰는 것 같던데요. 마케팅 비용 5% 유지가 효율적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매출 원가율 같아요. 매출 원가율이요? 제품 만드는 비용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60%에서 65%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좀처럼 낮아지질 않는 거죠. 아,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주력 제품들이 중저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을 막 올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원재료비나 제조 비용을 확 줄이기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결국엔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수익성 개선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랄까. 그래서 외형 성장 이면에 있는 이 수익성 개선 과제가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네, 수익성 개선 물론 중요하죠. 근데 또 아이패밀리 SC의 핵심 경쟁력, 바로 제품을 보면 또 기대가 커지는데요. 역시 주력은 립 제품 아니겠어요? 그렇죠. 립이죠. 전체 매출의 68%래요. 와, 거의 70%네요.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는다는 건 진짜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니까요. 네, 캐시카우 역할은 톡톡히 하는 셈이죠. 그리고 올 하반기에 한국이랑 일본에서 이 프로모션 상품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되지 않나요? 리뉴얼 효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인기가 그렇게 좋다고요. 네, 그건 좀 주목할 만 하더라고요. 매출의 한 5% 정도 차지한다고. 5%면 작지 않네요. 근데 이걸 또 리뉴얼해서 하반기 주력으로 키울 계획이래요. 컬러 라인업도 늘리고요. 5%가 주력이 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아, 물론 아직은요. 그리고 아직 비중은 낮지만 마진이 좋다는 베이스나 선, 치크 제품들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근데 립 제품 비중이 아까 68%, 거의 70%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바꿔 말하면 특정 제품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엄청난 경쟁 제품이 딱 나타나면 회사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아이나 베이스 메이크업 비중은 아직 너무 작고요. 5% 가지고는 부족하죠. 바로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색조 화장품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이제 기초 화장품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아, 기초요? 네. 내년 초 출시 목표로 MZ세대를 겨냥해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제품, SKU를 개발하고 있대요. 기초 시장이라. 콘셉트는 자연주의. 그리고 생산은 또 믿을 수 있는 국내 대기업 OEM, ODM 통해서 한다니까 품질도 기대되고요. 특히 기초가 색조보다 마진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잘 되면 진짜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기초 화장품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인데요. 경쟁이 치열하긴 하죠. 쟁쟁한 브랜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색조에서 성공했다고 기초에서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시장 반응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아, 그리고 미국 시장을 위한 OTC 선크림도 준비 중이래요. 내년 말 목표로요. OTC 선크림. 이것도 내년 말이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은 계획이네요.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외 시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베이스 제품 빼고 K뷰티 색조 시장에서 1위라고 하니까요. 기반은 탄탄한 것 같아요. 게다가 지난 8월 1일부터 올리브영이랑 직거래로 바꿨대요. 아, 중간 밴더 없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품 개발이나 프로모션 할 때 훨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유리해진 거죠. 올리브영 직거래 전환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통 효율성이나 시장 대응 속도 면에서는요. 그리고 일본 인기도 여전한 것 같아요. 엘립스 같은 유명 뷰티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 여러 카테고리에서 계속 2위권을 유지하고 있대요. 네, 일본 2위권 유지, 이것도 성과죠. 2분기까지는 뭐 재고 부담 때문에 물량 조절했다는데 인기가 좋으니까 7월부터는 다시 일본으로 보내는 물량도 늘리고 있다고 하고요. 하반기 실적 괜찮겠어요? 네, 국내 1위, 일본 2위 유지는 분명 성과입니다. 하지만 K뷰티 시장 전체, 특히 한국이랑 일본 경쟁이 정말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 경쟁은 뭐 그렇죠. 국내에서도 계속 새로운 브랜드 나오죠. 일본은 또 트렌드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거기서 계속 2위를 유지한다는 게 과연 쉬울지 좀 의문입니다. 7월에 물량 늘렸다고 해서 그게 계속 성장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미국 시장 성장세는 정말 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미국이요? 네. 그 유명한 뷰티 스토어 얼타 있잖아요. 거기 한 400개 매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판대요. 계속 품절되고 추가 주문 들어오고 난리래요. 품절 사태요. 네. 얼타 측에서도 반응 좋으면 매대를 더 늘려줄 생각도 있다고 했다니까요. 얼타 400개 입점은 뭐 중요한 시작이긴 한데 그 초기 물량이 한 15억에서 20억 원 수준이었어요. 아, 생각보다는 크지 않네요. 그렇죠. 미국 전체 시장 규모로 시각하면 아직은 정말 시작 단계죠. 그리고 그 계속되는 품절 사태라는 게 인기가 좋다는 뜻도 되지만 어찌 보면 재고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재고 관리요? 네, 회사 쪽 자료에서도 작년까지 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좀 경험치를 쌓아가는 단계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틱톡샵 매출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틱톡샵이요? 네. 작년에는 월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였다는데 올해 2분기에는 월 평균 4억 원대로 뛰었고요. 지난 7월에는 무려 8억 원. 월 8억이요? 네, 월 8억이요. 10배 이상 뛴 거잖아요.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오프라인 매장 지금 400개에서 7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이건 진짜 대단한 속도죠. 와, 틱톡샵 월 8억은 정말 인상적이긴 하네요. 근데 이런 수직 상승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게 문제죠. 그리고 오프라인 700개 확대 목표 이것도 계획은 거창한데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목표랑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지켜봐야겠죠. 자, 다음은 유럽. 유럽 시장도 정말 뜨거워요. 작년보다 200% 이상 확장했대요. 200%요? 네, 특히 튀르키예, 그라티스라는 H&B 스토어가 있는데 여기서 유럽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나온대요. 잠깐만요. 유럽 전체 매출의 80%가 튀르키예 한 곳에서요? 네, 그라티스 한 군데요. 거기서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 제치고 색조 2, 3이래요. 대단하죠. 그건 좀 너무 위험한 구조 아닌가요? 위험하다고요? 왜요? 잘 팔리는 건데. 튀르키예라는 특정 국가, 그리고 그라티스라는 특정 유통 채널에 너무 의존하는 거잖아요. 80% 이상이면 만약에 튀르키예 정치나 경제가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그라티스 정책이 바뀌면 아, 그럼 유럽 실적이 한 번에 그렇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리스크가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스페인 드론이 입점도 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 초기 단계고 유럽 전체로 성공했다고 보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리스크 분산이 시급해 보이네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남아시아는 어떤가요? 거기도 틱톡 시업을 많이 활용하나 봐요.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대요. 동남아? 거긴 저가 경쟁이 아주 심한 곳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현지화 전략에 신경을 많이 쓴대요. 3분기에는 대만의 팝업 스토어도 열고 베트남 소비자들만을 위한 틴트도 따로 만들어서 낸다고 하고요. 현지화 노력은 좋은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수익성 확보가 관건일 겁니다. 중국 시장 공략도 빼놓을 수 없죠. 도인에서 라이브 방송 열심히 하고 있고 와우클러라는 파트너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 런칭도 준비 중이래요. 중국이라? 네. 그리고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왕홍이랑 협력해서 현지 소비자들 취향에 맞는 컬러 제품 개발했고 그게 오늘 10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
참 기회도 많지만 변수도 너무 많은 곳이죠. 현지 브랜드들 엄청 치고 올라오고 정부 규제는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네, 변수가 많긴 하죠. 왕홍 마케팅이나 오프라인 진출이 예전처럼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고요. 이것도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네요. 현재 한 70개에서 80개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거의 뭐 안 들어간 나라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70, 80개국? 네, 인도, CIS 국가들, 러시아 같은 새로운 시장도 계속 뚫고 있고요. 중동 쪽에는 누즈라는 비건 브랜드를 중심으로 진출 준비 중이래요. 아, 비건 브랜드 누즈요? 네, 이 누즈는 국내보다는 비건 소비가 활발한 중동, 중국, 미국, 유럽 같은 해외 시장 중심으로 마케팅하고 있다고 하고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는 거죠. 70개, 80개국. 숫자는 참 대단한데 그만큼 관리해야 할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관리의 어려움. 네, 문화도 다르고 규제도 다르고 시장 상황도 다 다른데 이걸 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관리 역량의 한계가 올 수도 있고요. 신규 시장 개척이나 누즈 같은 신규 브랜드 안착시키는 데는 또 시간과 자원이 엄청나게 들겠죠. 비건 시장도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아, 참고로 면세점은 해외 현지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크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 있긴 한데 뭐 큰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주주들을 위한 노력, 이것도 인상 깊었어요. 배당 횟수 늘리고 배당률도 기존 7%대에서 최대 20%까지 높일 계획이래요. 배당 성량 20%요? 꽤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모습이에요. 주주 환원 계획 자체는 좋습니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이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고요. 네, 실행이 중요하죠. 이런 정책은 결국 안정적인 현금 흐름, 꾸준한 수익성 개선이 받쳐져야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과제들도 있고 또 하나 화장품 말고 가구 사업도 하잖아요. 아, 네. 가구 사업 부문이 있었죠. 그게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어요. 3분기에는 뭐 적자 줄이고 흑자 전환 노력한다지만 주력 사업이 아닌 데서 실적이 부진하면 회사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봐야 할 부분이죠. 네. 오늘 아이패밀리 SC에 대해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K뷰티 색조 시장 1위 자리를 지키면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정말 빠르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성장세는 정말 놀랍고 또 기초 화장품 라인업도 기대가 되네요. 물론 뭐 빠른 성장에는 그만큼의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계속 지적했지만 늘어나는 비용 관리 문제, 또 립 제품이나 특정 지역, 튀르키예 같은 특정 채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 그리고 그 야심차게 준비 중인 기초 화장품이나 비건 브랜드 누즈 같은 신규 사업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 이런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경쟁은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같은 고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장을 찾고 변화를 시도하는 아이패밀리 SC의 행보는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기업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또 새롭게 선보일 기초 라인업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70개에서 80개나 되는 다양한 국가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각기 다른 시장의 문화와 규제, 또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브랜드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아이패밀리아 SC의 장기적인 성공을 좌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복잡성 관리가 어쩌면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